FOMC 언제 나오니까 12월 14일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월 고용보고서나 FOMC, CPI 발표 전까지 시장의 악재 요인, 뚜렷하게 시장 악재 요인은 FTX 이미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운 악재는 없다. 그만큼 어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큰 지표 같은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티그룹은 앞으로 2주에서 6주 정도는 숏 스퀴즈 지속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현재 시각 7시 11분 지나고 있고요. 우리 오늘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보기 전에 이거 네. 자격증 시험이 다음 달 자격증이요? 8일이죠? 자격증이 다음 달 18일 서울 용산철도 고등학교에서 네. 하는데요. 이제 한 달 조금 남았거든요. 그쵸. 이제 빨리 신청하시고 빡세게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요? 여도낸 거. 저요? 시험 신청하신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수석 합격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도 그런 랭크의 얘기를 수석 하세요? 합격을 아니에요.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시험 보러 안 갈 겁니다. 네. 자,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관련해서는 네이버 네. 검색창에 US 스탁 치셔도 되고요. 유튜브 미국 주식에 미치다 채널에서도 함께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반등은 네.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좀 쉬어가겠지 싶었는데 와, 나스닥 거의 2% 가까이 오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또 올라갔고요. 네. S&P 뭐 다 올랐죠. 기본적인 그 전날에 있었던 소위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들과 가장 큰 요인이고 여전히 부스팅하는 가장 기본 요인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중국에서의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중국에 가본 적이 몇 번밖에 없지만 네. 중국에 이제 가시는 분은 외국인이 7일 동안 아직도 쿼런틴을 하고 있었단 모양이에요. 여행이 안 된다는 거죠? 쉽지 거기서. 않죠. 그런데 이틀을 줄여갖고 5일인데 그거조차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네.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 관련된 마카오라든가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것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지난주에는 유가가 좀 반등하고 소위 뭐 구리 가격이나 이런 상품 시세들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그 합쳐지면서 주가가 이제 금요일 날도 많이 올라가면서 저는 한 주간에 보면은요 주간 단위 보면 6월 이후 최고의 한 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급등한 모습이 되겠고요. 특히 나스닥은요 상승폭이 정확히 보면 8.4에서 9.1에서 오타가 났는데 9%가 넘는 이틀 동안요 2008년 12월이 또 최대치가 났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이틀 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 맞겠고요. 앞서도 얘기해드렸고 제가 금요일 날도 아침에도 보여드렸지만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마지막 그림 우리 권 부장이 얘기하셨던 건 이건데요. 기대 정책 금리가 요 5% 넘는 거 쭉 떨어졌다. 바로 요 부분이 내려가면서 모든 것에 대한 눈높이가 좀 물가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주식가를 밀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됐겠죠. 네. 결국 다들 이해하시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금리에 올라가면 PR을 높게 줄 수 없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금리가 그다음에 조금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생각보다 그 최종 금리가 그런 것들이 약간의 주가에 좀 밀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 뭐 틀림없는 팩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결국은 그다음에 두 번째 달링 요인은 역시 달러가 되겠죠. 훅 떨어졌어요. 네, 달러가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환율로 보더라도 뭐 1,300원 초반대 와 있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450원, 60원 하면서 그러면서 뭐 1,500원이다, 1,600원이다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120원 가까이 훅 그러니까 떨어졌네요. 그러다 보니 달러가 이렇게 달러가 이제 올라가던 것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나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싼 건 다들 누구한테나 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것은 역시 S&P 500 기업의 60%의 미국 매출, 40% 해외 매출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있는 부분은 오로지 지금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약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섹터별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순해외 매출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여튼 달러가 내려가는 것 자체는 반대로 달러가 올랐을 때 모두의 불행이었다시피 안 좋았다시피 달러가 내려가는 것은 누구한테나 다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한번 여러 번 부사장님 말씀하고 저도 한두 차례 말씀드린 건데요. 달러가 진짜 하락을 할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죠. 모르지만 달러가 좀 하락한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ETF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TF 자체는 PEXL입니다. 페이서라는 자산운용사의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EX는 엑스포트의 수출이고 그 리더입니다. 근데 이게 뭐로 구성했는지를 보셔야 되겠는데 당연히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은 것을 기본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거가 평균 한 60%가 넘는 것들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미 S&P 전체가 40%, 얘네들은 60%가 넘고요. 그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ETF를 만들 때 보면 그나마 그런 단순한 수치뿐만 아니라 당연한 퀄리티 지표나 이런 걸 넣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요거는 거 들어가죠. 퀄리티 지표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글로벌 그 비중을 같은 게 늘어나고요.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근거를 갖고 만드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들의 평균의 67%, 68% 정도가 해외 매출이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구성을 보면 딱 이렇게 떨어지죠. 100개의 기업을 n분의 1로 3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딱 아까 보여드렸던 퀄리티 지표는 뭐다? 여기 뭐 얘네들은 캐시플로우를 상당히 중요한 변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잠깐 추려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익 증가율이 5년 평균의 프리 캐시플로우의 증가율이 31%가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순현금률이 계속 늘어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비즈니스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해외 매출이 평균 69% 나오는 이런 것들은 모아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에 것만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리밸런싱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많다 적다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여기 들어가서 이 100개 종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 거래가 많은 ETF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올해 들어서 상대적으로 S&P보다 더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들의 비중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 주말까지 해서 많이 또 달라붙었어요. 이게 단기간에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요. 보면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파란색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수출 비중이 미국 기업으로서 해외 수출 비중이 높으면서도 퀄리티나 그리고 좋은 것들 모아놓은 100개인데요. 이제 더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달러가 좀 약해질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해드렸던 거. 이건 뭐 ETF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거 장기적으로 갖고 가셔도 괜찮겠죠. 네. 믿음이 있으시면.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이 거기에 종목들이다. 많은 분들이 달러가 약해지면 어디게 좋아질까 하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 100개가 이미 뽑아놓은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훌륭한 구성이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먼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던 게 지금 보여주시는 차트를 보면 2주 전과 지난주 이틀 정도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요게 딱 언제냐면요. 2주 전에 우리 그 목요일 날이었잖아요. 연준에서 FOMC 열린 날. 그때 아주 강성 발언이 이어지면서 급락했었잖아요. 그때가 S&P 500이 위에였고요.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급락했던 것이 지난주 지지난주에 그날 모습이었고요. 지난주엔 반대죠. 딱 물가가 발표하면서 그들이 끌고 올라가는 시장 두 개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극과 극에 움직였고 그 항복판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는 S&P 500 기업이니까 상당히 나름 좋은 기업들을 위주로 돼 있으나 그 외에도 제일 많이 올라간 것들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꿈과 희망만 넘쳐나는 3번과 4번에 집중되어 있는 ARKK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장의 약간의 변화 조짐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변화가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안타깝게 지난주 내내 어제 오늘까지도 우리나라 뉴스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소위 이 거래소의 파산이잖아요. 지금요. 특정 거래소의 파산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이게 금융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파장이 엄청난 파장이죠. 엄청난 파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거기 관련된 사람들 돈 인출 뭐 이런 거 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 아픈 거죠. 보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 그런 것 중에서 투자자분들도 투자자분이
뭐 합법이고 비법을 떠나서 뭔가 한 사람이 있을 거가 되겠고요. 여기서 거래한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는 그쪽에 그 코인으로 상장한 그들 말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그 상장시킨 상장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쪽은 잘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불안 요인이던 반면에 지난주에 올라갔던 것은 금값이 좀 계속 조금씩 올라간 거 전혀 반대되는 상반된 거잖아요. 그런 게 올라갔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뭐 경기 회복 이런 걸 기대하면서 금값 이런 죄송합니다. 유가라든가 카퍼 구리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시도한 것이 지난주에 하나의 흐름이 되어서 바로 이 그림이죠. 금값이라든가 유가. 왼쪽은 유가고요. 오른쪽은 금값이나 금값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 지난주 전체적인 큰 윤곽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거 이제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 이야기도 함께 풀어볼까요? 네. 지난주 말에 보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경제 지표가 물론 지난주에는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했고요. 지난 금요일 발표된 건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거는 예비치입니다. 예비치가 아직 확정치가 아닌데요. 예비치기조차도 상당히 안 좋게 났어요. 네.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났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모든 게 안 좋은 지표들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율 배반적인 지금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하고 보셔야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거는 이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야, 이게 물가가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오른쪽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심리라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앞서도 그 권동우 부장을 상당히 괴롭히셨어요. 요사님께서. 제가 뭘 괴롭혀요. 저는 산타렐리가 계속 같이.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대신해서 여쭤본 것뿐입니다. 네. 저는 그래요. 저한테 질문하시면 산타렐리가 오면 좋겠죠. 좋겠다라는 생각 다들 갖고 있지만 너무 그거에 베팅하거나 그러면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겸손하게 기다리시다가 마음을 비우셨다가 올라가면 땡큐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약간 오늘은 조금 안 좋게 보는 분 위주로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런 건 제목에 다 써 있습니다. 지금요. 레이 달리오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뭐 대표적인 인물이고 올해도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트케 씨는 이제 UBS의 그 대표가 되겠는데요. 이분은 지금 이 분들은 모두 아직까지 멀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트케 씨 같은 경우에는 로우를 저점을 다시 체크할 수밖에 없다, 테스트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좀 어려움이 계속 남아 있다. 너무 지금 흥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빵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많이 좋죠. 많이 싼 건 사실인데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들 소위 빵 주식의 시총 S&P 500 주식 비중이 지금 2020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어요. 지금은. 아니, 물론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맞죠.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내일 좀 말씀드리겠지만 캘퍼스라고 하시잖아요. 캘리포니아 연기금이 미국의 최대 연기금에서 저 한 5개 종목을 다시 요번 최근에 많이 산 거로 알려주고 있어요. 떨어졌을 때 제일 많이 산 것 중에 2개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물론 GE도 있고 뭐 다른 IBM도 있고 그런 등등이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밸리에이션도 낮아졌지만 어찌됐건 그동안에 최근 10년, 20년 동안 특히 최근 10년 동안 초저우 금리와는 지금 많이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는 지금 올라가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리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그걸 좁혀서 단기적으로 한번 보잔 말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앞서 권동우 부장도 앞으로 유의할 지표들 얘기했죠.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티그룹 얘기가 그건데요. 지금이 오늘 며칠입니까? 지금 12월 중순이잖아요. 앞으로 물가라든가 이런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언제 나옵니까? 12월에요. 12월에 나오죠. FOMC 언제 나옵니까? 12월 14일이죠.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월 고용 보고서나 FOMC, CPI 발표 전까지 시장의 악재 요인, 뚜렷하게 시장 악재 요인은 FTX FTX 이미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운 악재는 없다. 그만큼 어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큰 지표 같은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길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짧게 보면은 2주, 길게 보면 6주 정도. 6주가 12월 고용보고서 정도 언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FOMC 당을 보고 있거든요. 12월 14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티그룹은 앞으로 2주에서 6주 정도는 숏 스퀴즈 지속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S&P 500 숏표 추천을 정리도 하고 있고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탐리 같은 경우는 또 신났죠 또.
25%더 올라갈 수 있다. 신났죠. 왜냐하면 이번에 한 3개월 만에 처음 이제 자신 말이 맞는 게 왔거든요. 그쵸. 지금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물가지수 발표하기 전에 렌트비나 이거 많이 떨어질 거라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많이 더 떨어졌다. 물가가 떨어졌는데 발표된 거랑 다를 뿐이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상승률 둔화 내지 하락세를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말까지 25% 상승 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과 극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제 의견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냉정하게 한 걸음 물러서서 좀 편안하게 다만 여러분들의 투자가 분산이 잘 돼 있는지 아닌지 한두 종목에 올인돼 있는지만 아닌지만 보시면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다양한 시각들 정말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는 시각들에 대해서 쭉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